투자할 때 제일 당황스러운 상황이 뭘까? 수익 구간에서 적당히 먹고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솟는 가격에 닥쳤던 개마냥 아쉬워하며 다시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버린 적, 아니면 반대로 쏟아지는 물량에 겁먹고 공포에 못 이겨 던졌는데 며칠 뒤 반등해버려서 후회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뇌동매매, 충동매매의 무서운 덫이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이나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만의 전략을 가지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 그에 대한 신박한 방법을 제시한 남자가 있다. Algorithms, what they do. All right, technical area here. Markets are getting killed.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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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Looks like it's resting here. They want to shake out the longs, and they want to get people short because at that point, it looks like the market's going to fall out of bed. What happens? Market starts going up. They're feeding into these people that missed the market and have made bad sales. That's what algorithms do. And there's a way to look at these, and it's a way to track them, and we do it every day. 이 남자는 5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월가의 트레이더 리처드 나소. 1976년 투자회사인 리처드 씨 나소 컴퍼니를 설립한 리처드는 20세기 IT 기술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IBM의 일일 거래량 중 90%가 넘는 거래를 독점했을 정도로 이름을 떨쳤다. IBM 주식의 90%면 당시 S&P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 스티븐 코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헤지 펀드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이어나간 리처드는 2005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정리하고 지금은 본인의 투자 전략을 무료로 공유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NIS의 역사상 최초의 프로그램 주문을 집행했던 최초의 알고리즘 트레이더 리처드 나소는 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장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덧붙여 시장이 무작위가 아닌 이유가 바로 Vwap에 있다고 밝혔는데, 오늘 영상에선 초대형 기관 투자자 출신인 리처드 나소가 말하는 Vwap 기반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해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기관들의 집행 벤치마크와 리스크 관리 도구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Vwap. Vwap은 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한다는 소문이 퍼졌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Vwap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1980년대 모건 스탠리의 트레이더였던 카일 크레빌에 의해 발전된 개념인 Vwap은 기관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 객관적인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당시에도 기관들은 당연하게 움직이는 자산의 규모가 거대했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문을 시간대별, 거래량 비중대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었다. 이는 브로커의 실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브로커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게 발생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집중은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꿀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를 시장에서 숨기기 위해 브로커의 실행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 바로 Vwap이다. Vwap은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당일의 평균 체결 가격으로, 쉽게 말해 그날 시장 참가자들이 실제로 많이 거래한 가격대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Vwap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 각 시점 가격 곱하기 거래량의 합을 각 시점 거래량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지만, 이 수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장 개시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0부터 계산되는 Vwap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거래량에 따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며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이어서 하나의 선을 만들게 된다. 이 선이 바로 Vwap의 중심선이고, 여기에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서 캔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상 범위를 밴드의 형태로 표시한 게 바로 Vwap의 모습을 띠게 된다. Vwap은 매 거래일 시작 시간부터 데이터를 쌓기 때문에 장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밴드의 폭 역시 모여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추세 판단과 당일 실행 벤치마크에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Vwap 중심선을 기준으로 선보다 아래에서 매수하면 유리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대량 주문을 시간대별 거래량 비중에 맞춰 분할하는 Vwap 알고리즘은 총 6개의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매개 변수는 타겟 퀀티티, 목표 수량으로 이는 전략에 의해 실행될 전체 수량을 뜻하게 된다. 내가 오늘 매수할 총 수량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Vwap 알고리즘 내에서 입력한 총 수량을 시장 시간대별 거래량 분포를 나타내는 거래량 곡선에 맞게 나누어서 주문을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넘버 오브 인터벌, 간격수는 목표 수량을 몇 구간으로 나눠서 집행할지 결정하는 단계다. 예를 들어 목표 수량을 100개로 잡고 간격수를 10으로 잡게 되면 Vwap 알고리즘 내에선 10개씩 10번에 나눠 주문을 집행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간격수가 많을수록 더 세밀하게 쪼개지고 시장에 영향을 덜 끼치는 이른바 티나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다. 반대로 간격이 적을수록 주문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어 목표 수량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행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승하게 된다. 딜레이 테이블 혹은 인터벌 타임이라 불리는 지연 테이블은 각 주문 사이의 대기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주문 사이의 대기 시간을 갖는 이유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유동성 패턴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호가 두께, 스프레드, 변동성 등 시장 상황에 맞게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조절해서 목표 수량까지 유리한 평균 가격을 형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스타트 타임, 시작 시간은 Vwap 알고리즘이 주문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통 개장 직후부터 설정을 하지만 변동성이 제일 강한 오전 타임을 피하고 싶을 땐 의도적으로 더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시장 유동성 곡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시장의 충격이 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엔드 타임, 종료 시간은 Vwap 알고리즘이 더 이상 주문을 내지 않는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만약 설정된 종료 시간 이전에 목표 수량에 도달하게 된다면 예상한 대로 매매는 종료되지만 종료 시간에 도달했음에도 목표 수량에 도달하지 않게 된다면 남은 수량을 시장가로 마무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기관은 보통 시장 마감 직전 30분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종료 시간을 세팅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이드 바이셀은 단순하게 매수 전략인지 매도 전략인지 정하는 과정이다. 만약 바이 사이드로 설정하게 되면 시장 평균가인 중심선보다 아래에서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셀 사이드는 중심선보다 위에서 파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이때도 목표 수량에 도달하면 매매는 거기서 종료된다. Vwap 알고리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전체 목표 수량을 시장의 시간대별 거래량 곡선에 맞게 분할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6가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얼마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살지 혹은 팔지 정하게 되는데 Vwap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는 브로커들의 실력 평가도 있지만 결국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특정 이벤트를 시작점으로 하는 앵커드 Vwap이나 여러 날의 Vwap을 평균 내어 장기적인 관점을 만드는 롤링 Vwap, 그리고 거래량 비중 분할이 아닌 시간에 따른 균등 분할인 Twap까지 다양한 변형 전략들이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리처드 나소가 사용하는 Vwap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이 지표는 리처드 나소가 Vwap의 표준 편차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표시하는 다중 Vwap 레이어 구간과 최근 고점과 저점이 확정되면 생기는 지지 저항선 구간,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해 Vwap을 최대한 활용한 Vwap SNR이다. 표준 편차를 벗어난 정도에 따라 지금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그 상대적인 차선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Vwap 레이어의 2차, 3차선의 캔들이 맞닿거나 이탈할 경우 과열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차트 내에서 캔들이 Vwap의 중심선보다 위에서 계속 가격이 머무르고 있으면 매수축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특정 구간에서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나타나는 상황은 다시 밴드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평균 회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지 저항 레이어는 앞서서 밝혔듯 최근 고점과 저점이 확정지어지면 나타나는데, 확정 근거는 직전 봉이 해당 구간의 최고가나 최저가를 달성한 후에 현재 캔들이 그 최고치를 갱신하지 못했을 때 직전 봉의 지지 저항 레이어가 확정되게 된다. 즉 지금 캔들에서 지지 저항 레이어가 나타났다면 그 기준은 바로 직전 캔들이 된다는 의미로 빨간색 선은 저항선을, 그리고 초록색 선은 지지선을 의미하고 있다. 선의 두께는 해당 구간의 거래량을 반영하고 있어 캔들이 생성되는 동안 거래량이 특히 몰린 자리는 이렇게 선의 두께가 두꺼워지며 캔들의 색 역시 주황색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주황색 캔들이 특정 구간에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세력이 분할 매집하고 있는 자리로 예상 지을 수 있는 구간인데, 일정 기간 동안의 주황색 캔들을 이어보면 대형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한 구간을 파악할 수 있어 새로운 지지 저항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V와 SNR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이 있다. 지지 저항선과 V합선이 겹치는 구간은 매우 중요한 공방 구간으로 리스크 계산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V와 SNR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이렇게 4시간 동안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한 결과 총 5번의 수익 구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럼 매매를 진행하며 타점을 잡았던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주황색 캔들이 발생했을 땐 맞물려 있는 지지저항선에 가로줄을 그어 추후에 캔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준선으로 삼을 수 있었고, 캔들이 표준 편차 2나 마이너스 2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거친 후에 확실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면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또한 캔들이 표준 편차 3구간에 도달할 경우 평균 회귀 습성을 이용해서 중심선까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대에 따라 단타와 스윙 모두 가능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이 전략으로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를 살펴보겠다. 2025년 8월 27일자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확인해보면 지금 현 차트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건 여기 나와 있는 저항선이다. 이 저항선은 8월 23일에 생성된 이후로 지지라인이 3번 갱신될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선은 여기 두 번째 지지선으로 확인되는 11만 600달러, 2차 지지선은 7월 초까지 가장 많은 선들이 중첩되어 있는 10만 7,400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주황색 캔들이 발생했으니 지금 이 상황은 기관 매집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현재 예상하는 가장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110K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9월에 연준의 25bp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114K를 뚫고 곧바로 올라가서 여기 117K까지는 와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추가로 나오는 소식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지금 상황만 보고 들어가지 말고 금리, 경제 뉴스를 보고 추후에 판단을 하길 바라겠다. 자, 그럼 이제 이 지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먼저 이 지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트레이딩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트레이딩뷰 하단 파일 에디터 탭을 누른 다음 이름 없는 스크립트 옆에 작은 화살표를 눌러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준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모두 지워주고 받은 지표의 코드 소스를 모두 복사해 그대로 붙여넣기 한다. 마지막으로 옆에
옆에 있는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지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는 방법은 영상을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에 지표의 이름과 카카오톡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해당 링크로 들어와서 받고 싶은 지표의 이름을 남겨주면 되는데, 이 지표는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에 영상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고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첨부해주면 확인하고 전송해드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겠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길 바라겠다. 감사하다.